여러분, 국내 어느 부잣집에 가봐도 이것은 무조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고택들을 찾아가 봐도, 아니 현재 국내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봐도 무조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는 풍수학에서 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번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집에는 이것이 있나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없으시다면 꼭 가져다 두시도록 하세요. 네, 만일 여러분의 집에 이것을 두신다면 분명 부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나무는 어느 부잣집에나 무조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부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이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시사철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부잣집이라면 무조건 한두 그루는 심어둔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고택들을 찾아가 봐도 무조건 심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나무예요. 물론 현대는 수많은 소나무 분재들이 판매가 되고 있을 것이며 또 이것을 대신하여 집에서 난초를 기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비용도 얼마 하지 않을 거예요. 혹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경수 중에 분명 소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자주 보십시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항상 소나무를 보는 것이지만 이 소나무를 기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능한 소나무를 많이 보시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림이 없는 부잣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이든 현재이든 벽에 걸리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림이나 또 좋은 글, 행복의 글이 쓰여진 글씨는 부를 얻고 쌓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네, 세상 어느 부잣집에도 벽에 그림이나 글씨가 걸려져 있지 않은 집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것이라도 구도에 맞게, 위치에 맞게 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원래는 어떤 그림이 좋다는 것,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저에게 풍수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저는 어느 집이든 가면 제일 먼저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또 그리고 그 집에 맞는 그림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림 한두 개만 제대로 잘 걸어 두셔도 평생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식물이 없는 부잣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풍수에서는 창으로 수목이나 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번영이 없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현재에도 이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중 고층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참 어려우실 것이고 또 집중화된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참 어려울 거예요. 하여 이런 집은 집안에 식물을 꼭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미니식물입니다. 네, 미니식물이 집안에 있으면 절대 불화가 생기지 않으며 다툼이 없게 되고 또 그 가정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급해지지 않고 또 화를 많이 내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안정과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것, 또 최고의 식물이 바로 미니식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원래 미니식물 한두 개 꼭 집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한두 개 정도 더 가져다 두시도록 하세요. 네, 분명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즐거움의 상징이 없는 부잣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집은 편안해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조건 나에게 웃음을 주는 것, 가족 각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는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든 안 되는 집, 해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 집에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뭘 보면 즐거운지 행복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 중에 가능한 작은 것으로 집에 한두 개는 가져다 두어 보세요. 물론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절대 그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야에 편안함이 없는 부잣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집은 절대 실내에 혼잡함이 없습니다. 네,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답답하다,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이 생기게 되면 그 집은 절대 번영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비우려고 노력하시고 뭐든 제자리에 두시려고 노력하세요. 옷도 아무 곳에나 던져두지 마시고 책도 항상 있던 자리에 두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식탁 위에도 뭐든 두지 않으시려고, 소파 위에도 뭐든 두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세요. 네, 이것은 부지런함이며 청결함이에요.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몸도 그렇게 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항상 타인들에게 대우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책상 위가 혼란스러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또 주방이 혼란스러운 주부가 살림을 잘하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휴지통이 눈에 보이는 부잣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무조건적인 원칙이 있어요. 네, 쓰레기를 함부로 두어 눈에 띄는 집이 번영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을 청소하고 또 대문 앞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이 두 곳 중 마당은 현대로 말하면 바로 거실이며 또 대문 앞은 현대로 말하면 바로 현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휴지통이 있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현관이고 또 거실이라는 거예요. 하여 세상 어느 특급 호텔에 가봐도 절대 휴지통이 없는 곳이 바로 로비이며 또 입구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무조건 뚜껑이 있는 휴지통, 가능한 단정하고 예쁜 휴지통을 두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이것은 재물복을 만드는 최소한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방이 단정하지 않은 부잣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방 조리대 위에 뭔가를 올려두지 마세요.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인덕션 위에 먹다 남은 국냄비, 찌개냄비 올려두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한 주방에서는 뭐든 많이 안 보이도록 만드세요. 네, 이곳 주방은 불을 생성하고 만드는 곳이라고 풍수에서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방 화구 위에 뭔가를 올려두게 되면 항상 그 집에는 돈 걱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주방 조리대 위에 뭔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은 돈으로 인한 고민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침대 머리맡이 혼란스러운 부잣집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번영할 수 없으며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서 막힘을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침대 머리맡에 뭔가를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친구를 청결해야 하는 것, 또 항상 편안한 잠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침대 머리맡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절대 그림 걸지 마세요. 뭔가 올려두지 마세요. 아홉 번째로, 화장실의 유리가 더러운 부잣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든 번영이 생기는 곳은 무조건 유리가 깨끗한 곳이며 또 유리가 많은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큰 건물들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중 유리가 많이 사용된 건물이 비싼 건물들입니다. 이는 물론 집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부잣집들에 가보면 유리가 정말 많아요. 특히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화장실의 유리입니다. 네, 화장실의 유리는 항상 청결히 하세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틈나시는 대로 물을 뿌려주시고 또 닦아주세요. 분명 이렇게 하시면 돈의 변화를 겪게 되실 것이고 조만간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어디든 화장실 유리가 더러운 부잣집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잣집에는 무조건 있는 불을 만드는 풍수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